자, 이번엔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은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네. 뭐 기다려야 될지 알았습니다. 짧게 한번.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 또 개인적인 이슈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거고요. 사실 개인적 이슈로 어렵 깜짝 놀랐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물론 미국이나 유럽발 쪽인 매크로 이슈도 있겠지만은 네. 생각보다 저도 이제 요즘에 만나시는 분들이 PF 쪽이나 채권 쪽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네. 좀 그런 이슈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죠, 사실.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고 물론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내일 화끈한 대책을 기대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11월, 12월이 계속 두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은 이게 항상 우리는 이제 10년 전, 20년 전 모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견제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쉽게 종목을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딱 한 줄짜리 그 기사가 제일 시장물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의 환시 개입 비공개를 존중한다. 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뭐 결국에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주가가 잠깐 출렁이는 거는 뭐 러시아가 미국한테 뭐 핵 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는데 그거야 그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미국이 지금 인지하고 있다. 뭐 일본이 그걸 믿고 환시 개입을 강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일 또 대응책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굳이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뭐 단발일지언정 조금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그럼 기업 진단을 가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기업은 큰 기업인데 네, LG전자. LG전자. 사실 개인들이 제일 힘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종목이죠. 그렇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 사실 물론 LG전자가 코로나 때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그때 애플카 이슈가 또 덩달아 조금 과하게 조금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동안 사실 주가가 빠졌던 거는 가전사업부, 네, 그죠. 모바일 사업부 그죠. 접어내고 이제 털어내고. 맞아요. 네. 태양광도 털어내고 태양광 털어냈더니 태양광이 또 올라가 버리고. 네. 지금 뭐 구미공장 일부 디스플레이 라인도 아마 연말까지 정리 수순이라는 설도 어제 또 돌았던 것 같고 반면에 그러니까 가전과 전장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업체이기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 가전 쪽은 서서히 주로 그렇다고 완전히 없을 것 같지는 않고 풀어주시죠. 이 또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네, 그만큼 LG전자가 매출이 가장 높은 데가 북미가 아니라 유럽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북미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인데 그러니까 유럽이 워낙 이제 경기 침체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뭐 TV나 이런 관련된 가전 자체가 계속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돌아서려면은 가전이 돌아서고 전장도 같이 덩달아 움직여야 이제 돌아설 것 같은데 그런 기미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좀 LG전자 오늘 조금 빠지기는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좀 이번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뭐 영업이익을 좀 컨센 잠정 실적 때 하회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또 전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장 산업도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 흑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올해로 미뤄졌던 부분도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제 전장 산업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나 물론 아직 전기차 시장도 유럽 시장이 크지는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시장은 우리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제 계속 이제 북미 시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럽 시장이 살아나야 결국에는 LG전자 입장에서는 전장 플러스 이제 가전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단발성의 그런 기사들이나 해외 얘기들 뭐 아까 말씀하신 이 귀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뭐 PF 관련 뭐 정치적인 현안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다 보니까 대중들은 거기에 이제 다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지하수가 흘러가는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급속하게 팽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가 앞서 우리 코너에서도 뭐 광고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OTA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왜 뭐 애플이나 삼성도 특히 애플이 그렇지만 이 디바이스 파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플랫폼으로 그 안에다 컨텐츠들을 막 실어가고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대부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형의 껍데기를 파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깔아놓고 그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뭘 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OTA라고 하는 통신 그리고 그게 다 전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포테인먼트, 통신, 앉아서 이제 TV를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멀지 않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 요즘 택시 타보면 딱 그게 느껴져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동분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명확해지면은 LG전자의 색깔도 명확해지겠죠. 네, 내년이 분기점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안 그래도 최근에 대만에 이제 그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팍스콘이 이제 전기차 OEM 회사로 거듭날 거라 얘기하면서 뭐 네. 샤오니카, 뭐 애플카도 이제 물론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거밍츠 이제 거밍츠 애널리스트가 2024, 2025년에는 애플카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게 되면 이제 LG전자 이제 전장 사업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다시 부각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는 사실 희망 사항이다 보니까 될 겁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LG전자의 주된 본업인 이제 가전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 때 워낙 이제 교체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니까 네. 뭐 세탁기나 뭐 이런 TV 같은 경우도 흔히 뭐 수명이 대략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교체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는 뭐 당장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LG전자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 네, 이렇게 그렇지 되는데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거의 다 바닥권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뭐 이거 점수를 우리가 줬나요? 이거? 그거는 네, 이제 점수가 이마롤입니다. 이마롤이고. 네. 자, 두 번째 기업은 탐방 직접 다녀오신 네, 기업이죠. 어디죠?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네. 바이오 FDNC라고 해서 신규 상장되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바이오 FDNC. 송도에 있는 회사고요. 송도. 예, 삼성 바이오로이스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네. 이제 FDNC라고 하면은 F가 푸드고요. 네. D가 드러그, 어. 그리고 C가 코스메틱. 어. 그러니까 이게 식물 세포 기반으로 해서 네. 이거를 이제 배양 기술로 대량 생산해서 이제 뭐 코스메틱은 화장품 연료로 들어가고 푸드는 뭐 올해 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난을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드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기술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 매출은 이제 화장품 연료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뭐 아모레퍼시픽 이제 헤라 쪽으로 있는 식물 세포 쪽으로 해가지고 헤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화장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억대 매출이 나왔다가 올해는 22억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식물 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한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프레스탁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계속 신제품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 자체만으로도 이 기술만으로도 아직까지는 좀 전 세계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수출하고 있는 회사 중에 지보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1위 향수 원료 업체인데 이제 프랑스 이제 업체입니다. 이 회사를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가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FDNC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뭐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보단 매출도 당연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보단이라는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전 향수 세계 원료. 향수 원료를 만드는 회사. 제일 많이 만드는 네. 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고객사가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쪽과 프랑스에 있는 지보단 네. 회사의 지금 수출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홍보를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1월달에 또 유명한 공중파에서 바이오 관련 K 바이오 식물 세포 관련해서 이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대표님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 회사가 몰랐던 거는 시장 관심이 너무 이 회사의 이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많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명도 좀 어렵고 길고. 그리고 이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를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은 동물 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식물 세포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생약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병을 치료하는 식물을 병풀 식물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호랑이 연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은 봤습니다. 그 호랑이 연고가 뭐 호랑이 연고를 갈아 넣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상처를 입으면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문지르는 풀이 호랑이 풀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걸 원료로 하는데 그걸 찾으러 다니려면 호랑이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다 찾아다녀? 그래서 이제 이 식물세포 배양 분야가 사실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 저도 좀 안쓰럽긴 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 호랑이 풀 얘기 좀 가서 해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별거 쓸데없는 건 많이 하는데. 자, 다음 기업으로 갑시다. 예, ABL 바이오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다시 또 1월 달이 다가오긴 합니다만은 올해 1월에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1조 2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빠졌던 부분은 이제 계약금이 납입에 대한 루머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 회사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게 지금 자금 조달 관련 이슈잖아요. 네. 특히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R&D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조달을 하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R&D 비용이 대략 600억 정도가 되는데 뭐 이런 원숭이나 이런 쥐 같은 부분 동물 사는 비용만 해도 거의 60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들어해서 이제 계약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략 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왔는데 그렇다면 2,000억만으로도 대략 한 3년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R&D를 자금의 조달에 대한 어려움 없이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그랩바디 T가 있고 그랩바디 B가 있는데 이제 그랩바디 B가 기술 이전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브레인 쪽으로 해서 올해 1월에 된 게 이제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BBB 플랫폼인데요. 이게 네. 이종항체 쪽으로 해서 시장에 워낙 관심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디날리 회사가 그래서 임상에 대한 차질을 겪게 되면서 이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IGP-1R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계속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추가 기술 이전이 파킨슨 치료제가 됐으면은 이거에 대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같이 덩달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올 한 해 내내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런 빅파마들이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부분들이 결국에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이 내년 1월 어떻게 보면 JP모건 헬스케어에 또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바이오에서는 이 회사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업 들어봤습니다. LG전자, 바이오 FDNC, ABL 바이오, 자, 주주총회였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